예, 오늘이 이제 선거 6일차입니다. 선거 6일차가 끝나고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매일매일 카메라 앞에 앉을 때마다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오늘 뭐 했지? 늘상 하는 일은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아침에는 저희 운동원들은 이제 아침 인사를 너거리에서 드렸고, 저는 이제 이쪽으로 아파트 단지를 이제 저 혼자 다니면서 뭐 시민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주변을 둘러보면서 어디는 어떻고 또 무슨 문제들이 눈에 띄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아파트를 뭐 부영 1차, 2차, 뭐 시흥 아파트,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쪽 주위를 돌고, 거기 이제 비상식수대에도 돌아보고, 인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돌았는데요. 뭐 이제 오늘 이제 눈에 띄었던 거, 오전에 이제 눈에 띄었던 건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지금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하고 바로 그 담장 바로 옆이 보도블록이 다 패여가지고 울퉁불퉁하게 차들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막 꺼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시급하게 좀 보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걸 확인했고, 이제 비상급수대 문제를 제가 아침에도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방송을 했는데, 비상급수대 문제를, 급수대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급수대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그 급수대의 그 원천을 제공하는 이제 지하수 문제를 제가 라이브로 방송을 했었었는데, 그 지평선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15,000평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 거기에 이제 지정 폐기물까지 들어오는 지금 상황인데, 그 매립이 되고 만약에 거기서 침투수가 발생을 한다면 지하수가 오염이 될 것이다. 근데 지하수는 어쨌든 지하에서 물길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우리가 비상급수대를 이용을 하는 저 곳까지 그 지하수가 이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비상급수대도 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평선 산업단지의 매립장에서 만약에 침수수가 흘러서 지하수로 만약에 유입이 된다면, 저 비상급수대도 어쩌면 사용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물이 될 수도, 그럴 위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아침 거기를 그렇게 둘러보고, 그리고 또 사무실에 들어와서 저희 운동원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저께 운동원들을 조금 일찍 퇴근을 시켰습니다. 내거리에서 인사를 하려고 하다가 운동원들을 좀 일찍 퇴근을 시켰는데, 뭐 그게 이제 왜 갑자기 이제 운동원들이 철수를 하냐, 내거리에서 인사하려고 자리 잡고 있다가 뭐 이제 그런 전화들도 좀 오고, 아는 분들은 또 운동원들한테도 또 전화가 와서 왜 그랬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 사실 미세먼지가 너무 많았어요. 저희 운동원들이 밖에서 있는 시간이 낮 시간이 좀 많았는데, 거기에 또 저녁 시간에 그 내거리에 서 있는데 안개가 낀 것처럼 너무 미세먼지가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 철수를 하시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내 글에 써 있으면 사실은 매연도 맡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미세먼지까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제 홍보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운동원들한테 미세먼지 매연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까지 그렇게 맡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1시간여 동안 또 인사를 하도록 하는 건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금구를 넘어가다가 그냥 바로 퇴근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저희 캠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으니까 그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번 보궐선거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8월 31일 날 저희가 원주현 전 MBC 의장을 주민소환을 이제 시작을 했죠. 시의회 의장단 선거라든지 시의회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주민소환을 시작해서 3개월여를 저희가 길바닥에서 보냈어요. 아시는 것처럼 조각마트 그 밑에 사거리에서 담벼락에다 천막을 쳐놓고 그때 상당히 많이 더웠죠. 시작할 때는 상당히 더웠고 끝날 때는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한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주민소환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주민소환 내용을 좀 이해하셨던 분들, 아는 분들은 주민소환에 필요한 서면 절대 못 받는다, 받지 못한다. 다들 그렇게들 말씀하셨어요. 이거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제 주변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저희는 2달여 동안 농민단체 연합회하고 같이 잘 협력해서 파업하면서 주민소환에 필요한 서명을 주민소환 투표에 필요한 서명을 기한 안에 사실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달, 기한이 2달인데요. 딱 한 달이 딱 되니까 거의 서명이 다 차더라고요. 물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서명하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운동 삼아서 나와가지고 어디다 서명하면 됩니까? 라고 묻고 직접 설명을 하고 가신 부부들도 있어요. 그분들 얼굴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두 분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조각마트 그 위쪽에서부터 쭉 걸어오는데 그냥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와가지고 우리 서명하러 왔는데 어디다 서명하면 되느냐 라고 서명을 하고 가셨고 지나가다가 차를 돌려서 와서 서명을 하고 가신 분들도 계셨고 심지어는 해당 지역구가 아닌데 성덕에서 일부러 서명하러 나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시민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상당히 놀랐어요. 보통의 사람, 아니 어쩌면 그것이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늘 이야기들을 했었고 특히 정치권이 그랬습니다. 정치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서면 못 채운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소원에 서명을 하고 딱 한 달 되니까 약 80%가량의 서명을 받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마지막까지는 거의 5천에 가까운 분들이 한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는 이미 서명요건을 다 채운 상태여서요. 민주당 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다 갖춰진 상태여서 그 다음부터는 더 설명을 받는 게 흥이 안 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서명이 거의 다 받아졌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제 문재현 의장님이 사퇴를 했고 결국에는 주민선언 투표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투표를 할 수 있는 서명 요건은 다 갖췄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불명예스러운 김제시 의회 때문에 김제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 서명 요건을 다 갖춘 것 그거 하나로 부분적으로라도 우리 김제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진행이 된 또 사건들이 또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온 전 의장의 이제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루어지게 됩니다. 저희의 주장은 줄기차게 민주당이 이번에 후보를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었고 민주당은 결국 후보를 지금 공천해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이 선거가 참 뭐라고 할까요? 재미가 없다고 할까요? 선거 자체가 재미가 없다기보다도 이런 중요한 선거에서 후보들 간의 경쟁은 사라져버려요. 일방적으로 한쪽의 후보는 장막 뒤에 숨어 있고 대타들만 등장하는 이런 선거가 되어버렸어요. 후보가 어느 정도의 자질이 드는지 TV 토론도 언론사에서 제안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다 숨어버리고 일반에게 공개적으로 노출이 된 상태에서 TV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좀 더 충족시키고 그리고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제안을 했지만 그 제안에 대해서 일체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시민사회의 여론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그냥 깜깜이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주민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모 후보에게 주민선언 서명에 적극 참여해서 동참을 해달라라고 도움을 청했을 때 그 후보가 제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 한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다음에 선거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네요.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이 선거에서 그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 상당히 불쾌하고 자존심이 상해요, 솔직히. 하나 이렇게 된 이상 선거를 치르는 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이번 선거를 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 우리 시민들에게 그 당시에 주민선언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시민들의 명예가 회복이 됐던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김제 시민들이 어떤 시민인가 전국에 알려주자는 겁니다. 네. 비록 여기가 호남이긴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바람은 무엇이고 그 바람을 저버렸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 시민들이 한번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도 써놓지 않았습니까? 4월 7일 4월 7일은 정치인이 주인이 되는 날이 아니고요. 김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날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된다고 한들 임기는 1년 2개월. 그것도 1년 2개월도 채 안 되겠죠. 그러나 시민들이 선택을 한다는 것, 시민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전국적이진 않아도요. 서울시장이라든지 부산시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김제 선거를 주목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김제 선거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다. 왜? 우리가 주민 소환을 했던 주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과연 이번에도 그 민의를 투표를 통해서 표출을 하는지, 김제 시민들이 그걸 이루어내는지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많은 우리 도민들이 김제 시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가 저 자신의 물론 당선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렇게 성공하는 그 쾌감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정치인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쾌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민주당을 꼭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지역적으로 어쨌든 호남은 민주당이 텃밭이기도 하고, 민주당이 또 호남인들의 자존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민주당에서 공천을 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해줬다 그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당이 점점 퇴색해가고, 그리고 그들도 이제 기득권이 돼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시민들이 자꾸 뒷전으로 밀리고, 시민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너무 가치 없게 평가를 우리 스스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의 주권, 우리의 권리를 다시 회복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건 뭐 역사적으로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에 이제 이 전라도 이 일대는 거의 대부분 다 동학 농민의 후손입니다. 여기서 김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조상 대대로 4대, 5대, 6대 이렇게 살았다면 그 당시에는 농민들은 전부 다 동학 농민군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그 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한 그런 선조들도 계시다고 말이죠. 우리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그 선조들로부터 그런 DNA를 물려받고 사는 우리 시민들이란 말입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원평의 집강소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버리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뭐 삶이 좀 힘들다 보니까 뭐 권력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그 곁에서 뭐 나쁘게 표현하면 부분적으로 좀 기승도 하고 그렇게 살긴 살았지만 그렇다고 우리 DNA가 그들에게 완벽하게 굴복하고 사는 그런 DNA를 가진 그런 시민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면 적어도 이번에는 여타의 지방선거하고 달리 나선거구 하나에서 후보가 4명이 나왔고 그 중에서 한 명을 뽑는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명예를 지키고 우리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힘을 보여주십시오. 그 힘을 저에게 보여주고 저를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 선택을 해놓고 보니 제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라면 1년 2개월 있다가 다시 저보다 더 나은 후보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 지방선거에서는 그럴 수 없죠. 4년을 가야 돼요. 좋든 나쁘든. 또 누군가가 나서서 주민소환을 하지 않는 한은 4년을 가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 지금은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해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후회가 된다면 1년 2개월 있다가 다시 다른 후보를 선택합니다.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 무소속 후보들 3사람이 있잖아요. 무소속 후보들 3사람 중에 저를 선택해줘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7번을 찍어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 내가 이만큼 훌륭하다 그런 사람이라고 시민 여러분들께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런 일을 해왔고 제 최대의 관심사는 이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 이 선거 공보물에 들어가 있는 게 그겁니다. 박근혜 탄핵 김제시 촛불문화재 추진위원회 주민소환 추진했고요. 열린김제 시민단체에서 또 활동을 했고 항상찾기 또 제가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라디오 김제를 통해서 방송을 하면서 김제 지역사회의 시정이라든지 또 시의회 문제라든지 여타의 또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견제를 해왔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겁니다. 제가 이러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시원을 하려고 한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시원을 하고 정치꾼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였다면 이번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1년 2개월 있다가 지방선거 때 더 많은 가능성이 있었을 때 나온 것이 맞았을 겁니다. 그건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 시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일일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저는 저 자신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동안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하면서 우리 안에서 깊은 고민과 고민,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조직 내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서 뭐 제가 뭐 정당의 검증 절차를 받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 내부에서는 그래도 제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고 내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 선거에 도전을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30일이죠? 30일 이틀이 지나고 나면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제가 자격이 된다면 과거에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던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좀 승리를 하고 싶은 게 제 심정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김제 정치권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전라북도가 깜짝 놀랄 것이고 그리고 김제 정치권들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철저하게 검증을 받게 될 것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도전하지 못할 것이다. 제 이런 주장이 너무 거만하고 오만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저희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개인이 아닌 1년 2개월짜리 선거 의원 보궐선거에 선대본부가 꾸려지고 그리고 선대본부 밖에 있는 밖에서 저희 선대본부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제 선거를 돕고 있다는 것. 그건 그만큼 이번 선거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이 된다면 제가 하고 싶은 거요? 글쎄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할까요? 저는 시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가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뭘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유튜브에다 며칠 전부터 올리는데요. 전에 같으면 이제 라디오 경제를 방송을 하면서 라디오 경제 잡놈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드리면서 녹음을 해서 이제 업로드를 했을 텐데 제가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는 라디오 경제는 방송을 못하고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팟캐스트 팟빵에 들어가셔가지고 라디오 경제를 검색을 해보시면 그동안에 이제 제가 무엇을 했는지 쭉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라디오 경제는 이제 녹음을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 스스로 제가 진행을 한 그
내용들이 방송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흥분이 되기도 하고 막 격해지기도 하고 그런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육두문자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나 누구라도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지 않았을까 변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 제가 팟캐스트 개인 방송을 하게 된 거는 일반 뭐 공영방송이라든지 뭐 대중방송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 방송으로 팟캐스트를 선택을 했던 거고 녹음해서 업로드를 한 겁니다. 방송법에 적용을 받는 것도 싫었고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제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표현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그때처럼 흥분하고 격하지 않은가? 그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 적어도 공인을 도전하는 이상 그런 모습을 계속 시민 여러분들께 보일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어서 많이 자제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시민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겁니다. 이제 우리 명예를 우리가 지키자. 예? 그냥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지지해야 된다. 이걸 좀 버리고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좀 더 낫다.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을 놓고 볼 때 그러면 이 사람을 선택을 할 줄 아는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그러는 일 없이 내 명예와 자부심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해주시는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것처럼 4월 7일은 시민 바로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날입니다. 어느새 시간이 10시가 다 됐네요. 저는 또 이걸 업로드 해야 되니까 정리하고 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